여러분, 애지중지 키운 내 고추 모종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시들 힘없이 노랗게 변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마치 아이가 아픈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물을 흠뻑 줘보기도 하고, 혹시 영양분이 부족한가 싶어 비싼 영양제를 사서 뿌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애꿎은 모종만 하나둘씩 죽어나가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모종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고추 모종이 노랗게 변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아주 사소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초보 농부 99%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부터 고수들만 아는 비밀 관리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노란 잎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왜 고추 모종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고추 모종은 식물계의 아기와 같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와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는 아주 연약한 시기죠. 이 시기에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느냐가 앞으로의 고추 수확량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모종은 주변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상태를 잎의 색깔로 표현합니다. 즉,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고추 모종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인 셈입니다. 주인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물이 너무 많아요. 혹은 목이 말라요. 아니면 밥이 부족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엉뚱한 처방을 내리면 아기는 결국 건강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탐정이 되어 노란 잎이라는 단서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탐정 기술을 하나씩 익혀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가장 유력한 범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초보 농부들이 저지르는 과한 사랑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과습이죠. 식물도 숨을 쉬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물은 잎으로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만들지만 동시에 뿌리로도 호흡을 합니다. 흙 알갱이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공기층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 공기층이 전부 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말 그대로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산소 공급이 중단된 뿌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썩기 시작하죠. 뿌리가 썩으면 당연히 흙 속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흡수해서 줄기와 잎으로 보내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잎들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엽록소를 만들지 못하고 서서히 노랗게 변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을 줬는데도 잎이 시들시들하고 노랗게 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밥을 너무 많이 먹여서 탈이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고추 모종이 과습 상태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 테스트입니다. 검지손가락을 화분 흙에 한두 마디 정도 찔러 넣어보세요. 손가락을 뺐을 때 흙이 축축하게 많이 묻어 나온다면 아직 물이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또 물을 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면에 손가락의 흙이 거의 묻어 나오지 않고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물을 줘야 할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겉흙이 말랐다고 해서 바로 물을 주시는데 사실
화분 속 깊은 곳은 여전히 축축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반드시 흙 속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신호는 화분 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 빠짐 구멍으로 뿌리가 삐져나와 있는데 이 뿌리가 갈색으로 변했거나 만졌을 때 물컹하다면 이미 뿌리가 썩기 시작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분 주변에 초파리 같은 작은 날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했다면 흙이 항상 축축해서 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과습으로 인해 모종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물주기 중단입니다. 흙이 충분히 마를 때까지 며칠이고 기다려주세요. 조급한 마음에 하루 이틀 만에 또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화분을 옮겨주세요. 바람이 솔솔 불면 흙 속의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여 뿌리가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화분 받침에 물이 고여 있다면 즉시 비워주셔야 합니다. 고여 있는 물은 최악의 상황을 만듭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분갈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종을 화분에서 꺼내 썩은 뿌리들을 소독한 가위로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 새로운 흙, 예를 들어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섞은 흙으로 다시 심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은 모종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정말 상태가 심각할 때만 시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방입니다. 물을 줄 때는 한 번에 흠뻑 주되 겉흙이 마른 후 속흙까지 말랐는지 확인하고 주는 습관.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과습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 잎은 목이 마르다는 신호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식물잎이 시들하고 노랗게 변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부터 주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과습으로 뿌리가 상했을 때도 똑같이 잎이 시들고 노랗게 변합니다.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해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부족한 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원인 파악 없이 또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물고문을 당하고 있는 식물의 목에 물을 더 들이붓는 격입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결국 모종은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초보 농부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따라서 잎이 노랗다는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흙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과습이 원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물이 부족한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모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잘못된 진단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물론 물을 너무 안 줘서 말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고추 모종처럼 성장이 빠른 식물은 생각보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잎이 힘없이 축 늘어지는 시듬 현상입니다. 식물은 체내 수분 압력, 즉 펜갑으로 잎이와 줄기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압력이 낮아져서 축 처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잎이 전체가 노랗게 변하기보다는 잎 끝이나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타들어가며 바삭바삭해지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식물은 생존을 위해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새로운 싹이나 어린잎처럼 중요한 성장점에 수분을 집중시키기 위해 오래되고 덜 중요한 아래쪽 늙은 잎부터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 부족으로 인한 황화 현상은 주로 아래쪽 잎부터 노랗게 변하며 떨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과습일 때는 잎이 물컹거리며 노랗게 변하는 느낌이라면 물 부족일 때는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게 마르면서 노랗게 변하는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왜 잎이 노랗게 변하는 걸까요? 그 원리는 생각보다 과학적입니다. 식물의 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엽록소 때문인데 이 엽록소는 광합성을 통해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광합성을 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광합성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식물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광합성 공장인 엽록소를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엽록소가 파괴되면 그동안 초록색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카로티노이드 같은 노란색 색소들이 드러나면서 잎이 노랗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 단풍이 드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물 부족으로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식물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지금 물이 부족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해요. 라는 비상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은 결국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을 자주 조금씩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식물에게 가장 좋은 물주기 방법은 한 번 줄 때 흠뻑, 그리고 다음 물주기까지 충분히 말리기입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주면 물이 흙 표면에만 머물고 화분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물을 찾아 자꾸 흙 표면으로만 얕게 뻗게 되고 깊고 튼튼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뭄에 더 취약한 약한 뿌리를 가진 식물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한 번 줄 때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면 흙 전체가 골고루 젖으면서 뿌리가 깊은 곳까지 뻗어 내려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내린 뿌리는 가뭄에도 더 잘 견디고 흙 속에 다양한 양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어 훨씬 건강하게 자랍니다. 물을 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햇볕이 강한 한낮보다는 증발량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저녁에 주는 것이 물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물주기 습관 하나가 건강한 고추 농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나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모종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화분에서는 흙 속 상태를 알기 어렵지만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면 흙의 마름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흙 색깔이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이면 아직 습기가 많은 것이고 옅은 갈색으로 변했다면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용기 벽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지도 좋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뿌리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얗고 튼튼한 뿌리가 용기 전체로 건강하게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성장을 멈췄다면 과습이나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죠. 특히 물 조절이 어려운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실패를 줄이는 아주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식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쏠쏠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물 문제를 마스터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영양 문제입니다. 사람도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식물도 물만으로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흙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먹고 자라죠. 고추 모종이 노랗게 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 결핍 증상은 바로 질소 부족입니다.
질소에는 식물의 성장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잎과 줄기를 무성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엽록소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흙 속에 질소가 부족해지면 식물은 새로운 잎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래된 아래쪽 잎에 저장되어 있던 질소를 빼앗아 쓰기 시작합니다. 질소를 빼앗긴 아래쪽 늙은 잎들은 엽록소를 만들지 못해 서서히 노랗게 변하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부족의 특징은 식물 전체가 균일하게 노랗게 변하는데 특히 아래쪽 잎부터 증상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추 모종이 위쪽 세수는 그나마 푸른데 아래쪽 잎들만 유독 노랗게 변해가고 있다면 질소 부족을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질소 부족이 가장 흔한 범인이긴 하지만 다른 영양소의 결핍도 노란 잎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철분 부족입니다. 마그네슘 Mg은 엽록소 분자의 중심에 위치하는 핵심 원소입니다. 즉, 마그네슘이 없으면 엽록소를 아예 만들 수가 없죠. 마그네슘 부족의 특징적인 증상은 잎맥, 즉 잎의 뼈대 부분은 초록색으로 남아있는데 잎맥 사이에 잎살 부분만 노랗게 변하는 잎맥간 황화 현상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증상 역시 질소처럼 오래된 아래쪽 잎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철분 Fe 부족은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철분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되는 성질이 있어서 부족 현상이 주로 새로 나오는 어린 잎, 즉 위쪽 잎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증상은 마그네슘 부족과 비슷하게 잎맥 사이가 노랗게 변하지만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심할 경우 잎이 전체가 거의 하얗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인에 따라 노랗게 변하는 위치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양 결핍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액체 비료, 즉 액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체 비료는 흙 속에서 천천히 녹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액체 비료는 물에 타서 주는 형태라 식물이 바로 흡수하여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플 때 링거를 맞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시중에는 질소, 인, 칼륨과 함께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골고루 포함된 종합 액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료 포장지에 적힌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켜서 물과 섞은 후 물을 주듯이 흙에 골고루 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절대 비료를 과하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과잉입니다. 비료를 너무 진하게, 너무 자주 주면 흙의 염류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오히려 뿌리가 손상되는 비료 장애를 입게 됩니다. 잎이 타들어가고 식물 전체가 말라 죽을 수도 있죠.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부족한 듯 주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영양제 사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종을 사와서 화분에 옮겨 심자마자 잘 자라라는 마음에 바로 영양제를 듬뿍 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모종을 옮겨 심는 과정, 즉 분갈이는 식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사를 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과 같죠. 뿌리가 잘리고 새로운 흙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양분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료를 주면 식물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뿌리의 부담만 가중시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따라서 분갈이 후에는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물만 주면서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뿌리가 새로운 흙에 활착하고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일 때, 그때부터 묽게 희석한 액비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함이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새로운 집에 적응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물과 영양 문제를 넘어 환경적인 요인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고추가 원래 어디 출신인지 아시나요? 바로 남미의 덥고 햇볕이 쨍쨍한 지역입니다. 즉, 고추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환경을 아주 좋아하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고추 모종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낮에는 25에서 28도, 밤에는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광합성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고추는 성장을 멈추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 온도가 중요합니다. 밤 온도가 계속 낮게 유지되면 뿌리의 활력이 떨어져 양분과 수분 흡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아무리 흙 속에 양분이 많아도 추워서 뿌리가 일을 못하니 잎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잎은 영양 부족 상태에 빠져 노랗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인피, 성분은 저온에서 흡수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인이 부족하면 잎이 보라색을 띠면서 노랗게 변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 날씨가 쌀쌀한 이른 봄의 모종을 너무 일찍 밖에 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냉해입니다. 냉해는 갑작스러운 저온으로 인해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갔을 때 감기에 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늦봄에 자주 발생하죠.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던 연약한 모종이 갑자기 차가운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큰 충격을 받아 생육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잎이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하거나 심한 경우 하얗게 탈색되기도 하고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한번 냉해를 입은 모종은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화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종을 바로 밭이나 외부에 심지 말고 며칠 동안 낮에는 밖에 내놓아 바깥 환경에 적응시키고 밤에는 실내로 들여놓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면 모종은 추위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어 냉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은 건강한 모종을 위해 꼭 거쳐야 합니다.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식물에게 빛은 생명의 원천이자 밥과 같습니다.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고추는 햇볕을 아주 좋아하는 양지 식물이라서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 빛이 부족한 환경, 예를 들어 실내나 그늘진 곳에서 모종을 키우게 되면 식물은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줄기만 길게 웃자라게 됩니다. 이를 도장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웃자란 모종은 잎이 연한 녹색을 띠거나 노랗게 변하고 줄기는 가늘고 약해서 쉽게 쓰러집니다. 전체적으로 힘이 없고 병약한 모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종은 최대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강한 직사광선, 특히 한여름의 땡볕에 연약한 모종이 그대로 노출되면 잎이 타서 하얗게 변하는 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강한 햇빛은 한낮 동안 잠시 차광막 등으로 가려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뭐든지 적당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불청객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로 병충해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잘 맞춰주어도 해충이나 병균의 공격을 받으면 모종은 속수무책으로 노랗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충은 진딧물과 응애입니다. 진딧물은 주로 새로 나오는 연안순이나 잎이 뒷면에 다닥다닥 붙어서 식물의 즙을 빨아먹습니다. 양분을 빼앗긴 잎은 성장이 저해되고 노랗게 변하며 오그라들게 됩니다. 또한 진딧물은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잎을 까맣게 만들어 광합성을 방해하기도 하죠. 응애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잎 뒷면에서 즙을 빨아먹어 잎에 흰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반점들을 만듭니다. 심해지면 잎 전체가 거미줄에 덮인 것처럼 보이며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잎이 노랗게 변할 때는 반드시 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의 존재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병충해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강력한 농약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텃밭에서 소규모로 키우는 작물에 독한 농약을 쓰는 것은 왠지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초기 방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난황류나 마요네즈 희석액입니다. 물에 계란 노른자나 마요네즈, 그리고 소량의 식용유를 넣고 잘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뿌려주는 겁니다. 기름 성분이 해충의 몸을 감싸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주기는 원리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은행잎이나 돼지감자 삶은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에는 천연살충 성분이 들어있어 해충을 쫓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모종을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고 잡초를 제거하여 해충의 서식지를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병충해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튼튼한 모종은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이러스나 곰팡이로 인한 병도 잎을 노랗게 만듭니다. 고추에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는 칼라병이라고도 불리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TSWV, 나 역병 등이 있습니다. 칼라병에 걸리면 잎에 원형 무늬의 반점이 생기면서 잎이 노랗게 변하고 식물 전체가 시들게 됩니다. 역병은 주로 흙과 맞닿은 줄기 아랫부분이 검게 썩으면서 식물 전체가 급격히 시들어 죽는 무서운 병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이러스 병은 한번 걸리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병에 걸린 식물은 즉시 뽑아서 멀리 버려 다른 식물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역병 같은 토양 전염성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흙을 관리하고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고추만 심는 연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병에 강한 내병계 품종의 모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모종을 고르는 것이 성공 농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자, 이제 거의 모든 원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숨겨진 원인, 옮겨심기 스트레스, 즉 몸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뿌리가 있던 흙에서 강제로 뽑혀 나와 낯선 환경에 새로운 흙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식물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스트레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잔뿌리들이 많이 손상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때 식물은 생존을 위해 일시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일부 잎을 노랗게 만들어 떨어뜨림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사람도 큰 수술을 받거나 이사를 하면 한동안 알아눕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모종을 옮겨 심은 후 며칠 동안 아래쪽 잎 한두 개가 노랗게 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물이나 비료를 과하게 주면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는 식물을 더 힘들게 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상의 제목처럼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노란 잎을 발견했을 때 패닉에 빠져 이것저것 시도하기 전에 먼저 차분하게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은 축축한가? 아니면 말라있는가? 노랗게 변하는 잎이 아래쪽 잎인가? 위쪽 잎인가? 잎맥 사이만 노랗게 변하는가? 아니면 잎 전체가 그런가? 잎 뒷면에 벌레는 없는가? 최근에 분갈이를 했는가?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통풍이 잘 되는 방으늘에 두고 며칠 지켜보는 것이 최고의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식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는 지혜, 그것이 최고의 농사 꿀팁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추 모종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다양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과습부터 물 부족, 질소나 마그네슘 같은 특정 영양소의 결핍, 너무 춥거나 빛이 부족한 환경 문제, 진딧물 같은 병충해의 공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옮겨 심기로 인한 몸살까지. 원인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해결책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물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알맞은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었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고추 모종의 노란 잎을 보고 무작정 물부터 주거나 영양제를 쏟아붓는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식물과 대화하는 식물 의사처럼 잎의 색깔과 위치, 흙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되셨으니까요.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이처럼 끊임없이 관찰하고 소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고추 모종이 노랗게 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나 꿀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